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이야기, 행복 비결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어쩌면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살아도 이토록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로 72세 이정분 어르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립될 수 있는 상황마저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정분 어르신의 삶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실 쯤에는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한 뼘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이정분 어르신의 지혜로운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정분 어르신은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흔히들 연금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혼자 살기에 빠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이마저도 넘치도록 충분한 자원입니다. 비결은 바로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어르신은 돈의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소박한 한 끼라도 정성껏 준비하고 맛있게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최대한의 정신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감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어르신의 삶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이정분 어르신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연금 80만 원이 현실적인 한계처럼 보일지라도 어르신은 이를 뛰어넘어 정신적 부유함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사회가 규정하는 성공의 잣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풍요를 좇다가 놓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정분 어르신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단순한 절약이나 검소가 아닌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어르신의 지혜는 가히 놀랍습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며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브이로그를 넘어선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 나면 어르신의 일상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정분 어르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금 80만 원으로도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예산 관리입니다. 어르신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정 지출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식비, 문화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꼼꼼하게 나눕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지, 무엇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출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값비싼 옷을 사기보다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어르신에게는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지 마구잡이로 쓰면 금방 사라져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면 돈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비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질주의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어르신의 예산 관리는 단순한 가계부 작성 수준을 넘어 삶의 철학이 담긴 소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검토하며 다음 달 예산을 세울 때 지난달의 경험을 반영하는 섬세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며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유의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만족에서 오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특별하고 화려한 이벤트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손수 가꾼 작은 화분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 이 모든 것이 어르신에게는 값진 행복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알아보고 음미하는 능력이 어르신을 늘 평온하게 만듭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내 손끝에, 내 마음에 늘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거창한 목표를 쫓느라 정작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거창한 이벤트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지만 이정분 어르신은 이미 행복 속에 살고 계십니다. 행복을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고 만끽하는 어르신의 태도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일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3가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어르신처럼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행복이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임을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삶은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3번째 비결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소통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고립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정분 어르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고립을 축제로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강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매주 한 번씩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은 큰 보람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기회도 얻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어르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어르신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사회와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는 정신 건강은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노년층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정분 어르신의 사회 참여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어서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거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는 등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어르신을 늘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합니다. 어르신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젊은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어르신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의 지혜를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큰 힘이 되며 어르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고립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진정한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어르신의 노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르신의 삶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번째 비결은 자기만의 취미와 열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그림 그리기 취미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은퇴 후 다시 펼친 것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그림을 그립니다. 전문 화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롯이 자신만의 세상에 몰입합니다. 어르신이 그린 그림들은 집안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때로는 이웃들에게 선물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르신은 또한 정원 가꾸기에도 열정적입니다. 작은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고 가꾸며 자연의 순리를 느끼고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어르신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어르신의 이 말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태도는 어르신을 늘 생기 넘치게 만들며 고립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를 통해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꼈겠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그러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그림과 정원 가꾸기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르신은 그림 그리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회원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개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줍니다. 어르신은 은퇴가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취미 활동은 어르신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새 없이 늘 생기발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열정을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어르신이 80만 원, 연금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비결은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운동은 아니지만 꾸준함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또한 어르신은 제철 음식 위주로 소박하게 식사를 준비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것을 어르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르신은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결국 다 지나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르신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어르신 스스로에게도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좋아야말로
이정분 어르신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어르신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어르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루틴입니다. 식단에 있어서도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호하며 직접 만든 건강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 어르신은 또래에 비해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나 잔병 치레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대처 방식은 어르신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어르신의 태도는 단순한 낙천주의를 넘어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자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정분 어르신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이 5가지 비결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정분 어르신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삶은 단순히 연금 8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동과 영감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정분 어르신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르신처럼 자신만의 고립을 축제로 바꾸는 지혜를 찾아 풍요로운 삶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어르신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의 삶의 방식은 나이 듦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오히려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혹은 어떤 이유로든 고립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정분 어르신처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정분 어르신의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또 다른 창문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어르신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분 어르신과 같은 삶의 선배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